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의 패널 나오셨어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사람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서울 강북구 을 출신의 박용진입니다. 아니, 오늘 하늘색 자켓이 너무 멋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야. 아까 이낙연 의원도 나가다가 예. 제 이 옷 가지고 한마디 하시고 가셨어요. 아니, 새로 장만하셨어요? 아니요. 몇 년 된 거예요. 네, 저는 처음 보는 거 같아요. 나름 때 뺐네 이렇게 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박성중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통합당. 안녕하십니까. 박성중 의원입니다. 뭐라고 한마디 하시려다가 왜. 아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고 싶어 하는 동네. 아, 살고 싶어 하는 동네 서초. 서초입니다. 예. 아, 박성중 의원님. 저 유행어 하나 만드신 거 아세요? 네네. 뭐. 박성중 의원께서 지지난번인가 예. 저희 뉴스당 나오셔서 요런 이슈들은 좀 타치해줘야 됩니다. 그거 하셨잖아요. 예. 그게 유행어가 됐어요. 그랬습니까? 이슈 타치. 이슈 타치. 요새 좀 이렇게 레트로 감성 이런 게 유행이거든요. 네네. 800 그거하고 아주 잘 맞아떨어진다고 예. 해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부동산 관련해서 네. 뭐 청와대 2채 이상, 정부 관료 2채 이상 네. 팔아 해놓고는 안 판다고 그때 문제 제기를 했더니 요새 한참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아, 그것도 예. 선견지명이었던 여기서 거죠. 그렇죠. 촉이 있으시네. 이슈 타치를 잘하셨군요. 예. 자, 그러면 박성중 의원이 타치하실 이슈부터 좀 보죠. 네. 상한가, 하한가 어느 쪽입니까? 이번에는 상한가로 했습니다. 상한가 누군가요? 뭐 그동안 하한가만 했는데 예. 너무 하한가를 하니까 좀 재미가 없었어요. 이번에는 상한가로 했는데요. 안보라인 교체. 안보라인 교체. 예. 상한가 확실해요? 네, 확실합니다. 왠지 불안한데. 아니,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는 상한가를 안 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자, 하한가로 쳤습니까? 말씀을 좀 들어보죠. 예. 생각이 나름이죠. 이번에 박지원 국정원장, 네. 이인영 통일부 장관, 네. 또 서훈 안보실장, 임종석 정의용 외교안보 특보 네. 이런 관련해서 완전히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한 1년 반 조금 더 남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마지막으로 대북 관계를 가지고 뭔가 한 건 해야 되겠다. 지금 뭐 경제라든지 이런 관계는 세계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한 팀으로 또 뭐 북한 어떤 개념이랄까 예. 외교 라인이랄까 이런 또 외교 뭐 맞춤형 어떤 인사랄까 이런 차원으로 해서 뭔가 대북한 관계를 개선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일단은 상한가로. 아, 잘한 것 같다. 일단은이라는 전제를 붙이고 상한가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얘기를 좀 더 들어봐야겠는데 일단은이라는 전제를 붙이신 이유는 뭘까요? 뭐 네.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어서입니까? 있죠. 잘 되면은 대북한 관계가 굉장히 뭐 개선되고 열 여지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은 잘못하면 쫄딱 망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다. 네네. 이분 전체 인사 5분의 전체 인사가 네. 대북 해바라기 북한 쪽 관련 완전한 인사다. 정말 우리가 외교 라인이라는 것은 대미도, 대일도, 대중국도 이런 게 균형적으로 돼야 되고 또 한쪽만 돼서는 안 되거든요. 식물도 동종 교배하면 망합니다. 이종 교배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섞여서 같은 개념을 같이 논의해 줘야 건강한 외교가 될 수 있는데 예.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걱정이다 이런 차원이고요.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 다만 또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추진력 이런 차원에서는 또 다른 어떤 장점도 있기 때문에 잘 지켜보겠다 이런 차원에서 상한가를 줬습니다. 지금 단점이라고 지적하신 부분들 너무 북한 문제 전문가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는다. 친북한 인사, 북한 문제 전문가. 바로 그 부분을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하신 예, 건데 예. 저한테 뭐라고 이 뉴스쇼에서 얘기를 하셨냐면 북한을 너무 잘하는 박지원 전 의원이 국정원장으로 가면 네네. 국정원의 원래 여러 가지 임무 중에 하나인 어떤 북한을 좀 견제하고 네네. 이런 게 잘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러시던데 박용진 의원님이 답을 좀 주세요. 뭐 한쪽으로 쏠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를 다르게 보면 일관된 정책 메시지를 담보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기대를 또 표현할 수도 있고요. 뭐 국정원은 국정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다만 국정원이 이렇게 오픈된 공간에서의 역할 말고 예. 또 다른 방식으로 북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또 그와 관련해서 분석하고 남북 관계를 이렇게 열어 나가는데 도움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국정원의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거는 어쨌든 그 특수관계 아니겠어요? 남북관계가 어쨌든 적대적인 관계와 또 특수관계죠. 통일을 지향해야 되는 뭐 동반자 이 두 가지가 예. 동시에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예.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뭐 대북 대간 작전 등과 관련해서 하는 것도 물론 앞으로 해나갈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국정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역할이 달라지진 않을 거니까 그거는 기우이다 싶고요. 그동안 너무 그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약속과 다짐과 장밋빛 희망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에 걸맞는 실천과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북이 표현하고 있는 아주 그 이렇게 좀 파괴적인 방식의 그 표현도 역시 그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그동안 남북 간에 맺어진 약속 네. 그리고 좀 이렇게 희망적인 미래에 대한 공유 이런 것들을 실천해내기 위한 고민들을 해야죠. 다만 지금 뭐 한미 워킹 그룹으로 표현되고 있는 그 대북 제재 그리고 미국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뭐 간섭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한미 간의 대화 속에서 풀어내면서 이걸 끌어나갈 거냐. 지금 이번에 새로 임명된 사람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죠. 잘할 거라고 보십니까? 잘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하길 기대하고 계세요. 박 의원님. 예. 국정원장은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기관입니다. 네. 원래 그 국정원장 자리는 굉장히 뒤에서 드러나지 않고 정보를 취합하고 네. 대한민국의 앞으로 건강한 어떤 경쟁력 네. 또 살아남는 안보 국민의 생명 재산 지키는 여기에 몰빵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북한 관계에서 김정일, 김정은 또 김여정 뭐 또 잘 아는 차원도 있고 또 정보에서 네 차례 뭐 그런 측면도 있고 정보위. 해서 뭐 이게 선택된 것 같은데 네. 그런 자리라면은 예를 들어 통일부 장관이라든지 또 대북 특사라든지 예. 이런 자리가 적당한 것이지 지금 잘못하면은 우리 워낙 친하기 때문에 예. 우리의 정보가 역으로 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가 있다는 차원에서 저희 당은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고. 근데 박지원 의원이 별명이 정치 구단이시잖아요. 이분이 우리 정보를 막 북한에 흘려줄 정도로 그거는 어수룩한 분은 아니. 우리의 이제 우려가 있다는 그런 차원이고요. 지금까지 보면은 2004년 그 노무현 정부 때 보면은 네. 대북 관련 DJ 정부 때 뭐 4억 5천만 불 제공이라든지 이런 관련해서 3년 징역은 받았지 않습니까? 또 그 아울러서 18대 국회인가 2008년에 12년 사이에 네. 그때 보면은 북한 인권법 관련해서 저지한 걸 본인의 가장 큰 장점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또 그 아울러서 북한 천안함 이런 것도 북한의 소행이다. 예. 이런 걸 어느 정도 은유하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어허. 이런 분이 국정원장으로서는 적당하지 않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는 거죠. 상한가가 맞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일단 거는 상한가 올려놓고 하한가로 막 끌어내리고 계시는 중.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대북한 관계를 완전히 한쪽으로 몰아서 거기에서 어떤 결과를 내는 예.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예. 완전 그런 인사니까 아하. 뭐 어떤 결과가 있을 여지는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상한가고요. 다만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큰 또 하나의 한계가 될 수 있고 약점이 될 수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다 보시는 거예요. 예, 예. 일단 반대 입장이세요? 인사청문회에서는 반대 입장 내실 겁니까? 그러죠. 이 우리 박지원 원장에 대한 부분은 대해서는 자, 알겠습니다. 뭐 통합당 입장은 지금 분명한 것 같고 또 민주당 입장도 저희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만 네, 분명하게 잘된 인사라는 입장이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오히려 박지원 그 국정원장 후보자 지명자가 그 너무 올드한 사람이라서 걱정인 경우들은 차라리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완전 기우시고요. 그거는 오히려 그 청문회를 통해서 검증하고 나시면 박수를 치셔야 될 부분이 더 많을 건데 제 걱정은 그 지금까지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 이후 문재인 대통령까지의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과 관련해서 과연 얼마나 깊게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는 문제예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아까 뭐 김정은, 김여정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뭐 서로 잘한다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남북 대화가 막 열렸던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시점에 김정은, 김여정은 저
존재도 사실 우리가 잘 몰랐던 사람들일 정도로 어렵고요. 예, 그러니까 예. 지금 관계에서 그 북이 신뢰할 만한 신뢰하고 있는 남쪽 인물이 없다는 게 오히려 문제일 수는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박성중 의원님께서 걱정이다 하신 건 지금 국면에서 필요한 인사의 조건인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걸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사실 이번에 뭐 박지원 원장을 한 것은 네. 대북한에 대한 메시지다. 음흠. 예를 들어서 김정일에 대한 부분은 그 당시 대통령하고 같이 가고 또 본인이 직접 협상 역할을 했기 때문에 메신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관계가 있고요. 예. 또 김정은 김여정에 왔어도 그 사람들이 내려왔을 때 만났고 또 그 다른 분이 뭐 돌아가셨을 때 DJ 대통령 네, 네. 이 여사 돌아가셨을 때 여러 가지 그때 직접 찍어서 박지원 원장을 직접 찍어서 내려보낸 겁니다. 그랬죠. 메시지도 예, 예.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어떤 접촉의 어떤 범위가 넓은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임무를 국정원장에 했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준 거죠. 그래 곁들여서 또 미국에서 또 활동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미국 통이기도 하죠. 예, 미국 통이기 때문에 재미사업가 출신. 그런 여러 가지를 아마 감안해서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걱정인 것은 앞에 이야기하는 알겠습니다.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걱정은 되지만 전반적으로는 상한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용진 의원의 상한가 한가로 넘어가 보죠. 어느 쪽 올라오셨습니까? 상한가입니다. 아니 오늘 박용진 의원님도 상한가세요? 저는 가끔 상한가 많이 했어요. 아, 네, 뭐 누구를 뽑았느냐가 중요한데 누굽니까? 미래통합당이요. 오. 오, 두 분이 짜셨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미래통합당이 국회로 복귀 이번 주에 했잖아요. 예. 한 거에 대해서 일단 높이 평가하고 아하. 여러 가지 그 뭐 100석 겨우 넘는 야당, 제1야당의 신세 그리고 사실은 그거보다는 176석의 거대 여당을 상대해야 되는 그 중과부적의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예전 같은 문법이면 지금쯤 머리도 한 여러 분이 깎으셨을 거고 단식도 들어가신 분도 계실 거고 뭐 광화문이 그 계속 통제 상황이 놓여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까지 가지 않으시고 어쨌든 국회로 복귀한 거인데 다만 제가 여기서 하나 이제 좀 걱정스럽게 좀 보는 건 네. 돌아온 미래통합당 손목이냐 발목이냐 이게 있는 거죠.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손목이냐 저희는 발목이냐? 협치하자고 손 내미는데 예, 예. 저분들은 이제 발목 잡는 이런 상황이 연출될까 봐 걱정이에요. 아니 또 이번에도 상한가 올려놓고 또 하한가로 가는 건 아닌가 모르겠는데요. 우려는 전달해야죠. 우려는 그렇단 예. 말씀. 자, 그러면 뭐 어떤 부분들이 이 손목이냐 발목이냐를 결정하게 될 것인가 사안들을 좀 볼게요. 눈앞에 놓여 있는 사안들. 우선 공수처 출범 네네. 문제. 예. 뭐 앞서 이낙연 의원과 인터뷰에서 제가 질문했습니다만 통합당은 공수처는 위헌이다는 입장에서 전혀 변함이 없는 거죠. 변함없죠. 전혀 없는 거죠. 변함없죠. 그러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 2명 내야 되는데 그거 네네. 안 낼 생각이세요? 지금은 아직 그에 대한 결정을 못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분위기라면 예. 안 낸다. 안 낸다. 예. 안 낸다. 지금 현재 분위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분위기라면 바뀔 수도 있긴 바뀔 여지는 수도 있어요. 있는 여지는 있겠지만은 아. 강력하게 이 공수처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헌법재판소 위원회 신청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예. 그 결정 날 때까지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중론입니다. 아니 헌재에 올라간 거 결정 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 시간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현 정부 아닙니까 대부분. 예. 그러면 거기서 만약 오케이가 나면 따르실 거예요? 그거 뭐 따라야죠. 근데 그때는 따르실 헌법재판소 것이다. 결과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 결과까지 보자는 입장이신 예, 거고. 저희들은 뭐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은 검찰총장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관인데 예. 공수처장은 그런 게 전혀 규정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헌법에 규정이 없는 사람이 규정에 있는 사람을 통제하는 것은 이거는 위헌이다. 그 부분을 말씀하시죠. 또 검찰의 수사 예, 관련해서도 예. 제한을 하려면은 예. 이 헌법에도 제한이 없는 걸 예. 공수처법에 제한하는 것도 이것도 위헌이다. 이 명쾌한 저희들은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헌재에서 결정이 늦어지면 늦어지더라도 계속 기다려야 한다. 그렇죠. 라는 입장이 예. 분명한 겁니다. 만약에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면 완전히 큰 혼란이 생기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사이를 왜 못 기다리느냐. 왜 못 기다리느냐. 네. 민주당은 지금 못 기다리겠다는 입장인 거죠. 아니 뭐 우리가 몸이 달아서가 아니고요. 법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7월 15일이면 지난번에 통과된 공수처법이 이제 6개월의 유예 기간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7월 15일부터 뭔가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러면 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이니까 적어도 7월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임은 있어야 되는 게
법을 준수해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이죠. 정부는 당연히 법에 국회가 통과시킨 법에 대해서 집행을 추진하고 있을 것이고 네. 다만 그 과정에서 국회가 추천해야 되는 추천위원들을 어떻게 할 거냐인데 그 뭐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걸 추천위원으로 추천했다고 그래가지고 헌재가 그 뭐 판단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박성중 의원님이 그 아까 슬쩍 그냥 지나가시면서 하신 말씀, 헌재를 현재 여권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신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서로 조심해야 될 문제죠. 그러니까 아무리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정부 여당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시더라도 네. 헌재가 뭐 여당의 손아귀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하더라도 그러면 헌재가 어쨌든 그 판단을 할 거예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법과 대부분의 제도가 헌재가 판단하지 않으면 다 올스톱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헌재가 뭐 한정위원을 내든 아니면 위원 결정을 내든 간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지금의 제도, 지금의 법률과 제도는 시행하고 그 판단이 내려지는 순간부터 이걸 어떻게 치유하고 조정해 나갈 거냐. 그건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분명히 헌재 결정을 따르겠다는 게 통합당 입장이라면 지금 절차는 절차대로 하다가 헌재 결정 나오면 거기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뭐 중단하라 그러면 하면 되는 것이고. 그거는 헌재 결정이 말씀이세요? 내려지면 그거를 우리가 피해갈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여야 지금 말씀 전혀- 듣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전혀 다른 통합당. 논리. 아닙니까? 공수처법 네. 어떻게 통과됐습니까? 그리고 6개월 후에 7월 15일까지 한다는 거 어떻게 했습니까? 여당이 강제로 패스트트랙이라는 진짜 저희들은 불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사보임도 다 어허. 절차도 다 불법이고 다 불법이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억지로 통과시킨 법입니다. 그리고 그 법을 지키라. 이것은 논리가 맞지 않다. 그리고 뭐 우리가 대법이라든지 헌재 관련해서 네, 상당수가 지금 사실상 현 정부가 장악하고 청와대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그것도 못 기다려서 강제로 밀어붙이겠다. 그럼 저희들도 항쟁할 수밖에 투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예, 예. 우리는 18대 보면은 예. 저 민주당이 81석이고 저희들은 170석도 넘었습니다. 그래도 협상하고 시기도 조정하고 우리가 기다려주고 이랬습니다. 만약 통합당이 계속 이런 입장이라면 그럼 민주당은 언제까지 기다려보고 더 이상 안 되겠다. 통합당 배제하고 가자. 법 개정해서라도. 그러니까 야당 추천목 없이라도 공수처장 뽑을 수 있게 법 개정해서 가겠다라는 시안이 있습니까? 아니 그런 건 없고요. 없나요? 그러니까 우리 미래통합당이 지금 하시는 말씀 뭐 억울한 심정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알겠으나 국회에서 어쨌든 국회법에 따라서 통과된 거예요. 패스트트랙 그리고 역시 그거에 거기에 대항해서 필리버스터 작동시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 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간 거니까 내가 힘이 없어서 당했네, 억울하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 알겠지만 지금 만들어진 법과 제도를 일단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무이고 그에 따른 국회법의 절차,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교섭단체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국회법을 어긴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알겠고요. 저는 그거 7명 중에 2명은 추천권인데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하는 것이지. 그거 알겠고요. 안 지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역할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설득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거예요. 일단 저희도- 7월 15일은 넘길 것 같죠. 지금 뭐 달리 방법이 없죠. 없으니까. 그러니까 헌재 결정 기다리자라고 하는 하세월 작전으로 나오시면 제가 늘 얘기했었던 침대 축구 작전이 또 침대 나오잖아요. 축구 작전. 근데 저는 아까 걱정했던 게 이제 발목 잡고 백태클하고 침대 축구 여러 가지 작전이 있는데 이 이제 이렇게 안 가고 서로 협의하고 타협하고 가고 아까 또 다른 우리 법이 정해놓은 또 다른 절차인 헌재에다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위헌 소송을 걸어놓으신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러면 그것 관련해 기다리는 건 기다리는 거고 갈 건 알겠습니다. 가고 해야죠. 자, 이거 뭐 오늘 결론이 여기서 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양당의 입장이 이렇다는 거 여러분 하나 확인하셨고 또 하나 확인해야 되는 게 이른바 지금 추윤 갈등이라고 불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에 벌어지고 있는 이 논란들 시간은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핵심만 제가 여쭐게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이제 윤석열 총장을 이걸 받든지 윤 총장은 이걸 받든지 아니면 거부하고 남은지 그다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부하든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 박성중 의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먼저
우리 여당에서 하는 걸 보고 느긋하시네. 네, 이럴까 봐서 사실은 오늘 박용진 의원 상한가로 안치환 씨를 정해서 오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국회 얘기 그만하고 싶어서. 왜냐하면 안치환 씨. 안치환 씨가 이번에 그 신곡을 발표했는데 아이러니라고 하는 노래 가사를 보니까 진보 진영 안에다가 던지는 여러 가지 비판적인 가사 말들이 많아요. 뭐 본인은 또 이제 그 다음에 얘기를 하긴 하셨더라고요. 이거는 뭐 진영 얘기한 건 아니다라고.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제 가사들의 내로 읽으면 어쨌든 그게 보수든 진보든 잘된 집안 안에 있는 기회주의자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맞아요. 우리 사회에 있는 안치환이 던지는 우리 사회에 대한 허위와 위선에 대한 뭐 경고. 그리고 내부를 울리는 성찰의 상한가 바꾸시겠어요? 그럼 지금? 죽빛 소리 아니냐 이런 느낌이라서 고맙게 생각을 했어요. 상한가 지금 바꾸시겠어요? 바꿀까요? 2분 남았는데 바꾸셔도 됩니다. 아니 그래서 미래통합당이 진짜 화한가로 가져갔구만. 미래통합당이 이렇게 손목 잡고 같이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안치환 씨 얘기를 하면서 안치환 씨에 대한 뭐 일단의 뭐 변치 않는 메시지에 대한 고마움이 있고요. 하나 또 반성을 하는 건 지금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한테 180석을 이렇게 모아줬었던 그 마음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에 약속했었던 나라다운 나라를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한 기대감의 또 다른 두 번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 민생의 문제를 잘 좀 하기를 바랬을 텐데 이렇게 뭐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이 하고 멀다고 이렇게 서로 갈등을 빚는 모습을 보이는 건 누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어쨌든 대통령의 공약집에 표현되어 있는 그거 그대로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국가의 비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나갈 거고요. 그를 위해서 이번 7월 임시국회,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 정기국회에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법안들을 내놓습니다. 그 미래통합당이 지금 뭐 다 좋은데요. 그런 민생 법안들 이미 미래통합당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얘기했었던 것들이 많거든요. 같이 좀 잘 협의해서 이번 21대 국회가 성과 있는 국회, 일하는 국회가 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박성중 의원 30초 마무리 발언해 주세요. 예. 오죽했으면 검사장 회의에서 추 장관의 어떤 여러 가지 수사 지휘가 부적절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겠습니까? 그 검사장들 대부분은 추 장관이 인사발령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본인은 또 SNS를 통해서 검사장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국민을 보고 가라. 이것은 이번 달에 사실 검사장 인사가 있습니다. 이런 관련해서 지난 1월 달에 추 장관이 취임했을 때 그 당시 보면 한동훈 반부패 부장이라든지 또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이라든지 또 전환관 서울동부지검장이라든지 보면 조국이라든지 울산시장 선거 또 유재수 감찰권 이런 거 했던 사람 다 날렸거든요. 하나의 그 압박을 가하는 거죠. 저희들이 보기로는 사실상 청와대에서 지휘하고 또 추 장관이 앞에서 춤추고 또 각 그 민주당 의원들이 나와서 이야기하고 또 서울중앙지검장이 직접 항명하고 이렇게 삼각편대로 사실 흔드는 것 아니냐. 윤석열 나가라. 네. 이 메시지 아니냐. 네. 메시지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계속 이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내일도 계속될 이야기여서 두 분의 의견은 여기까지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